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이슈가 많이 있다고.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전부 다 다 플랫폼 회사네 회계사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뭐 오프사이트, 온사이트에 물건 판매하는 이런 업체들만 이렇게 총액순환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내용인데, 유상사급이나 무상사급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회계사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A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기업이에요. 그 현대차라고 할게요. 알다시피 현대차가 모든 물건을 다 만들진 않잖아요. 하청을 줍니다. 여기는 외주업체예요. 외주업체한테 야, 너 요번에 신차 이거 만들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 모듈 너네가 좀 만들어줘. 그럼 이제 외주업체가 이게 만들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형을 짤 텐데, 이 회사가 실제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원자재 구매할 때 구매 협상력하고, 현대차가 원재를 구매하는 어떤 구매 협상력하고 가격 협상력은 현대차가 훨씬 더 클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B가 원자재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가 원자재를 대신 구매해줘서, 왜 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다 주는 경우가 많다. 그 외주업체는 싸게 물건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 마진 어퍼스 팔게 되면 현대차도 어때요? 더 싼 가격으로 그 일부 부품 가격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대기업이랑 거래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예, 원자재 구매 대행을 보통 많이 해준다고요. 자, 이때 이제 무슨 생각이 생기는 거냐 봐봐요.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필요한데 대신 사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0일 주고 사서 이걸 100일 그대로 뭐다 넘길 수 있겠죠. 필요하니까 내가 사줄게. 그리고 그 원가만큼 그대로 넘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외주 가공업체가 20을 자기가 가공을 해요. 그럼 가공하면 자기의 원가에다가 이익 얹으겠죠. 그래서 현대차한테 이걸 120에다가 다시 납품을 했어요. 그럼 이 B업체는 20을 먹는 거죠. 그럼 현대차는 120에 이걸 받아가지고 소비자한테 150에 팔았다. 만약에 물건을. 자, 질문 들어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현대차는 매출이 얼마죠? 고객한테 150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원자재를 구매 대행해 준 것은 여러분들 매출이 아니잖아요. 느낌이. 대신 사준 거니까. 그럼 매출을 요거로 매출을 볼 수 있겠죠. 150에. 그럼 150이 매출이에요. 이게 왜 녹색으로 바뀌었을까? 빨간색. 오케이. 그럼 매출이 150. 원가는 얼마죠? 120에 물건 받았으니까. 그럼 매출 150, 원가 120. 그럼 프로핏 30. 이렇게 되는 거고. 요 B 업체는 매출이 얼마일까요?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120일까? 나만 너무 재밌어 하나 지금요? 얘 150, 얘는 120.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 어떻게 그 120 보죠. 120 원가 얼마? 100. 요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A가 B한테 물건을 넘길 때, 자, 네가 부탁한 원자재 내가 대신 샀으니까 이거 받아. 이렇게 지금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100 주고 사서 이 사람한테 120에 판 거라고. 그럼 B는 솔직히 A라는 현대차를 위해서 물건을 뭔가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라고. 그럼 얘는 얼마만큼 매출을 잡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냐면 20만큼만 잡아야 된다. 외주 가공 수수료. 네가 준 거를 갖고 내가 가공을 해서 넘겨주고 20 먹은 거니까 너는 20만 잡아야 돼. 이렇게 관점이 나올 수 있다. 이해돼요? 얘가 120 잡으려면 넘어간 게 매출이 되죠. 그럼 현대차도 이것도 매출 잡아야 돼. 그럼 현대차는 매출이 얼마? 얘가 120, 100 잡은 놀이 나오려면 얘는 얼마 나왔냐면 이것도 매출, 이게 원가. 그럼 여기 100이 엎어져야 돼요. 아까 원가 120이었으니까 원가 100 엎어서 현대차는 250, 220. 프로핏은 30 똑같은데 사고 판 것처럼 처리하게 되면 현대차도 매출 원가 엎어지고 얘도 뭐다 120, 100 잡히고. 근데 실질은 보면은 중간에 커미션만 먹는 구조니까 현대차는 요것만큼만 매출 원가를 잡고 얘는 20을 잡아야 되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요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외주를 줄 때 요게 물건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대가를 서로 주고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서를 끊는다고. 원재료 100에 사서 현대차가 넘길 때 자 100 하고 인보이스 끊는다고요. 물론 현금은 20만 네팅으로 거래돼야 되겠지. 이해되죠? 100 주고 120 왔다 갔다 하는 거 20만 현금 결제가 되지만 계산서를 100 끊고 120 서로 끊는다고. 그럼 보통 실무하는 사람들은 매일 매출을 뭐로 기준으로 많이 회계 처리하냐? 계산서 기준이거든요. 그럼 100, 120을 잡아버린다고. 그럼 이 회사 감사 나가면 매출이 20이 아니고 100과 120 잡혀 있을 수가 있다고. 지금 이해하죠? 프로핏 금액이 20 똑같은데. 그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했지만 120, 100 잡는 게 맞는 거예요? 20만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예요.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B업체의 입장에서 회계를 많이 어드바이스하는 전문가라면은 물어봐야 된다고. 20만큼 프로핏 금액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요. 이거를 120, 100 잡을 수 있는 논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를 선호하십니까? 100% B회사 외주광업체 CEO는 뭘 원하겠어요? 120, 100 잡는 거 원한다고요. 왜? 20만 잡히면 매출이 20밖에 안 되거든. 그럼 중소기업 대출 받을 때도 금리가 들려져요. 매출 6배로 가거든. 120, 100 같으면은. 은행들이 매출 탑라인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럼 120, 100을 훨씬 선호하죠. 회계사님 120, 100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럼 A하고 B하고 뭐가 중요해요?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돼요? 아까 말한 거 논리점들 쫓아가면 되는 거죠. 봐요. A가 B한테 넘어간 이 원자재, 혹시 만약에 이 원자재에 대해서 안 팔리거나 이러면은 그거 내가 책임질게. B가. 만약 A가 야 내가 원자재 이거 그냥 내가 토스만 해주는 거야 라고 한다면 리스크를 A가 떠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 물건 내가 모두 리스크 떠안을게. 그리고 이 물건 너네한테만 파는 게 아니고 만든 거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팔 수 있어. 꼭 너한테만 파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판매 가격은 내가 결정할 거야. 이렇게 계약서를 넣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얘는 20만 잡는 게 맞아요? 아니면 사고 판 거예요? 사고 판 거죠. 그럼 120, 100 잡을 수가 있다고. 물론 이제 이건 A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A하고 좀 협상이 필요하겠지만은 뭐 A 입장 솔직히 대기업들은 이걸 120, 100 잡냐 20 잡냐가 이 외주광업체랑 거래가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A는 별로 관심사는 아니에요. 보통 가보면. B 업체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죠. 중소기업이니까 차입금도 많이 들리고 자기 시용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볼륨이 커져버리면 투자받기도 쉬워지고 하다 보니까 총액 잡기를 되게 선호한다고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유상사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급을 주는데 유상으로 돈 왔다 갔다 100 주고 120 받고 하는 이런 형태를 유상사급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항상 염두 외주광업체는 이걸 네트로 잡을 수도 있고 그로스로 잡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부터 그런 것도 어떻게 조항을 집어넣을 거에 따라서 우리 탑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회계적 이슈가 굉장히 오퍼레이팅 쪽에 이펙트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CEO, CFO들은 새로운 거래가 있을 때 계약서를 쓰면 항상 저한테 자문하는 회사들이 저한테 보내줘요. 요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요런 계약이 회계적, 재무적, 세무적으로 어떤 이펙트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신다고요. 그게 경영을 잘 하시는 거라고. 사전에 뭔가 스캠을 짤 때 스트럭처를 짜면 되는데 다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할 때가 있냐면 회계사님 요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쥐약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죽습니다. 아 그럼 안 먹는 거잖아요. 먹어놓고 이거 먹었는데 어때요?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0분 후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전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문하는 계약 제가 이제 보통 계약 체계라면 뭐 저희 회계사들은 싫어하지만 단톡방을 만들어요. 거기다 공유를 하라고 공유를. 뭔가 할 때면 공유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지만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뭔가 이 리스크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지 다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계약 조건 따라서 얼마든지 회사가 조금의 어떤 매출을 잡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